도쿄는 일본의 수도인 만큼 일본 각 지역의 유명한 음식들은 물론이고 세련된 고급 레스토랑부터 현지 감성 가득한 노포까지 수많은 맛집들이 모여있지만 막상 여행 준비를 하다 보면 맛집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어디를 가야 할지 더 고민되더라고요. 구글 리뷰가 4.5점이 넘는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가보면 관광객들만 가득한 그저 그런 곳들도 있고 웨이팅만 한두 시간씩 해야 하는 곳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직접 도쿄 여행을 다녀오면서 만족했던 식당들을 기준으로 웨이팅은 있는지, 추천 메뉴는 어떤 건지, 가격은 괜찮은지, 한국말 메뉴판은 있는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솔직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저희가 소개하는 곳들이 도쿄 최고의 맛집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한두 곳 정도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긴 긴자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도쿄 우동 사무라이라는 식당인데 이번 여행 중 자루우동이 꼭 먹고 싶어서 찾아낸 곳이에요. 도쿄에서 유명한 식당들은 웨이팅이 정말 심한 편인데 여긴 긴자 한복판인데도 건물 5층에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방문했을 때 관광객보다 현지 직장인분들이 더 많았고 웨이팅 없이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여기서 자루우동하고 오늘의 추천 메뉴였던 닭튀김과 간 무를 곁들인 우동을 주문했어요. 자루우동은 차가운 육수에 면을 적셔 먹는 음식인데 차갑게 먹어서 그런지 면발의 식감이 훨씬 더 쫀득하고 탱탱하게 살아있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650엔이라는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았는데 정갈하게 담겨 나오는 음식과 깔끔한 식당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오늘의 추천 메뉴 우동은 자루우동만큼 강한 인상은 아니었지만 튀김이 국물에 적셔져 있는데도 바삭해서 진짜 맛있게 먹었고 국물 맛이 깊고 면도 탱글탱글해서 한 끼 식사로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한국어 메뉴판도 있어서 주문하기도 어렵지 않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해서 긴자에서 웨이팅 길지 않은 우동 맛집 찾고 계신다면 이 식당 추천해요. 여긴 메구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돈까츠 식당이에요. 도쿄에는 유명한 돈까츠 맛집들이 각 지역마다 여러 곳이 있을 정도로 선택지가 정말 많은데 여긴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 후기도 좋아서 찾아갔던 곳이에요. 저희는 점심시간에 방문해서 약 30분 정도 기다렸고 점심 특선 메뉴로 로스카츠 정식과 히레카츠 정식을 하나씩 주문했어요. 주문과 동시에 고기를 직접 두들기며 요리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음식이 나오고 한 입 먹자마자 여기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튀김옷은 바삭하고 고기는 촉촉한데 고기의 육즙과 적당한 기름기가 잘 어우러져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카츠가 기억에 남는데 먹는 내내 전혀 느끼하지 않았고 부드럽고 고소해서 이건 소금에만 찍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음식도 맛있는데 식사하는 내내 직원분들이 밥이나 장국은 더 필요하지 않은지 계속 신경 써주시는 친절함 덕분에 너무 기분 좋은 식사를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관광지 중심에 위치해 있진 않지만 도쿄에서 맛있는 돈까츠 먹고 싶은데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찾아가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메구로강 벚꽃길 바로 옆에 있어서 벚꽃 시즌에 방문하기에도 좋은 곳이라서 추천해요. 여긴 구글 지도 평점만 보고 지나쳤으면 후회했을 츠케멘 맛집이에요. 도쿄에는 평점 4.5점이 넘는 식당들이 정말 많은데 여긴 평점이 3점대임에도 불구하고 구글 지도 리뷰에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후기들이 많아서 너무 궁금해서 방문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관광객은 거의 없고 점심 먹으러 온 현지 손님들로 가득한 곳이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일반 츠케멘이랑 중화소바 그리고 계란이 맛있다는 후기가 많아서 계란 토핑까지 추가해서 주문했어요. 먼저 츠케멘은 면과 국물이 따로 나오는 면 요리인데 찌인한 국물에 면을 적셔 먹으니까 일반 라멘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탱글탱글 탄력 있는 면의 식감도 좋았고 두툼한 차슈랑 같이 먹으면 풍부한 맛이 느껴져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국물이 일반 라멘보다 훨씬 진한 편인데 면을 얼마나 담가 먹느냐에 따라 간을 조절해서 내 입맛에 맞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좋았어요. 중화소바는 츠케멘에서 면을 국물에 담궈놓은 요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츠케멘보다 간이 좀 세다고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츠케멘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주문한 계란도 진짜 맛있었는데 짭짤한 간이 속까지 잘 배어있으면서 노른자는 엄청 촉촉해서 두 가지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두 메뉴 모두 양이 꽤 많은 편이라서 양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배부르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긴 자판기를 통해서 주문을 해야 하는데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한 뒤 주문권을 직원분에게 전달하면 돼요. 근데 한국어 메뉴판이 따로 없고 현금 결제만 가능하니까 방문하실 분들은 미리 메뉴를 정해두고 현금 꼭 챙겨가셔야 해요. 저희가 주문했던 일반 츠케멘, 중화소바, 그리고 계란 토핑이 어떤 건지는 영상 속 사진 참고해주세요. 여긴 오코노미야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해주고 싶은 신바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오코노미야끼 맛집이에요. 저희도 일본 여행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오코노미야끼는 꼭 한 번씩 먹어봤는데 이번에 도쿄에서 기존에 먹었던 오코노미야끼와는 또 다른 스타일인데 너무 맛있게 먹고 와서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보통 많이들 먹어봤을 반죽과 재료를 모두 섞어서 만드는 오사카시 오코노미야끼와는 달리 여긴 소바면을 튀기듯이 바삭하게 구워서 아래 깔고 그 위에 재료들을 쌓아 올리는 히로시마시 오코노미야끼인데 한 입 먹어보면 일반적으로 익숙하게 먹었던 오코노미야끼와는 다르게 다양한 식재료들과 바삭바삭하게 구워진 소바면의 식감이 잘 어우러져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오코노미야끼도 이렇게 바삭하게 먹을 수 있구나 싶어서 엄청 새롭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음식이지만 사장님께서 요리하시는 모습이 엄청 정성스럽게 느껴졌고 철판, 식기류들, 그리고 매장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더 기분 좋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늦은 시간에 방문해서 웨이팅 없이 들어갔지만 매장이 크지 않고 저녁 시간에 웨이팅이 있다고 하니까 꼭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요. 아, 그리고 여긴 입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건물 지하에 있으니까 가실 때 이 건물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도쿄 맛집에 대해서 찾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 카이센동 맛집 츠지안인데요. 근데 SNS에서 유명한 맛집들은 웨이팅만 한두 시간씩 해야 하는 것도 많고 몇 시간씩 기다려서 먹어봤더니 기대보다 평범했던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SNS 유명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긴 인생 카이센동이라는 후기가 꽤 있어서 웨이팅을 해서라도 한 번은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긴자, 도쿄역 쪽 구경하다가 저녁 시간에 먹으러 방문했고 약 50분 정도 대기 후 들어갔어요. 저희는 우메랑 마츠를 주문했는데 우메는 연어알, 참치, 나카오치 등이 들어간 기본 덮밥이고 마츠는 우메에 게, 성게, 연어알이 추가된 덮밥이에요. 주문을 하면 고소한 참깨 맛이 나는 소스에 담궈진 도미에 3-4점을 주는데 이게 식사하기 전에 입맛을 확 돌게 하더라고요. 이 회를 먹고 있으면 밥 위에 참치, 연어알 같은 다양한 해산물들이 한가득 담겨있는 메인 메뉴가 나오는데 재료들이 전체적으로 다 너무 신선하고 단순히 해산물을 막 쌓아놓은 음식이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들이 하나하나 잘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카이센동을 충분히 즐기다가 도미 육수를 요청하면 부어주시는데 남겨놨던 도미를 넣어서 같이 먹으면 이게 또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 같고 국물이 너무 진하고 시원한 게 카이센동만큼이나 맛있어서 츠지안이 왜 유명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메와 마츠 모두 맛있으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해산물이 들어가 있는 메뉴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긴 개인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에도 만족스러운 식당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희는 정확한 리뷰를 위해 본점에서 웨이팅 후 먹었지만 츠지안은 도쿄 이것저것 여러 지점이 있고 웨이팅 없이 먹을 수 있는 지점도 있으니까 구글 리뷰 확인해보시고 웨이팅이 적은 지점으로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여긴 현금 결제만 가능하니까 현금 필수로 챙기셔야 해요. 이번에 신주쿠에서 일본만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야키토리 맛집 소개해드릴게요. 신주쿠에는 골목골목마다 오래된 술집들이 정말 많은데 관광객이 워낙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 관광객 상대로 자리세를 지나치게 비싸게 받거나 음식값이 생각보다 비싼 식당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여긴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무엇보다 일본 특유의 노포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 꼭 가보고 싶어서 방문했던 곳이에요. 일단 저희가 방문했을 땐 관광객은 거의 없었고 혼자 맥주 한 잔과 야키토리를 즐기는 현지분들, 퇴근 후 가볍게 한잔하러 들린 직장인 손님들이 많았어요. 주문은 한국말 메뉴판이 있어서 어렵지 않았고 저희는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야키토리 모듬을 주문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야키토리라고 하면 그냥 숯불에 구운 닭꼬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먹고 나니까 왜 일본에서 야키토리가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꼬치를 한 입 먹자마자 숯불향이 제대로 느껴졌고 각 부위마다 풍미와 식감들이 다 달라서 취향에 맞게 먹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듬을 다 먹고 나서 각자 맛있었던 메뉴들로 따로 추가 주문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늦게 가서 못 먹었지만 여기 닭껍질 꼬치가 진짜 맛있다고 하니까 가실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참고로 여긴 실내 흡연이 가능한 곳이니까 비흡연자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일본 여행 가면 야끼니쿠는 꼭 한 번은 먹을 정도로 일본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이번 도쿄 여행에서도 맛있는 야끼니쿠 집을 찾으려고 정말 많이 알아봤는데 사실 도쿄에는 후기도 좋고 평점도 높은 야끼니쿠 식당들이 워낙 많아서 어떤 식당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를 갈지 고민하기보단 여행 일정에 맞춰서 방문하기 쉬운 곳으로 선택해서 갔고 이번에는 우에노 여행 일정 중 방문했던 식당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식당은 사장님도 한국분이신 것 같았고 직원분도 한국말을 잘하셔서 주문할 때나 식사하는 내내 엄청 편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날 너무 느끼한 메뉴보단 기름기 많은 부위부터 담백한 부위까지 골고루 먹고 싶어서 약 4만원대 주방장 추천 메뉴를 주문했는데 딱 원했던 메뉴인데다가 고기 질도 좋고 매장도 깔끔하고 쾌적해서 식사하는 내내 만족스러웠어요. 그냥 녹아 사라져 사르르. 근데 개인적으로 이 식당을 한국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여기는 김치나 찌개 같은 한국 음식들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주문한 이 겉절이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보통 일본에서 먹는 김치는 한국 김치와는 달리 단맛이 강한 경우가 많은데 여긴 한국에서 먹는 김치처럼 달지 않고 매콤해서 고기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처럼 고기 먹을 때 김치가 꼭 있어야 하는 분들은 이 부분도 꽤 큰 장점으로 느껴질 것 같았어요. 우에노 지역에서 머무시는 분들은 이 야끼니쿠 식당 추천드려요. 여긴 시부야역 내부에 있는 몬자야키 맛집이에요. 시부야는 워낙 관광객도 많고 현지 사람들도 많이 찾는 동네라서 식사 시간이 되면 맛집으로 조금 유명하다는 곳들은 웨이팅이 너무 길더라고요. 저희도 시부야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이것저것 돌아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밥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긴 지하철역과 연결된 건물 내부에 있어서 그런지 관광객은 거의 없었고 현지 손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매장도 꽤 큰 편이어서 웨이팅이나 예약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몬자야키는 묽은 반죽과 다양한 재료들을 철판 위에서 넓게 펼쳐서 직접 익혀 먹는 도쿄의 대표 음식 중 하나예요. 저희는 지난 새우 육수 해물 몬자야키 스페셜을 주문했는데 주문을 하면 직원분께서 직접 철판 위에서 바로 요리를 해주세요. 각종 재료들을 잘게 잘라서 반죽과 함께 익혀주시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맛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독특한 비주얼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익어가면 작은 헤라를 이용해서 조금씩 긁어 먹으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먹는 방법도 어렵고 엄청 낯설었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살짝 바삭하게 먹으면 누룽지처럼 고소한 맛이 나기도 하고 치즈랑 해산물들의 감칠맛이 맥주랑도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 솔직히 비주얼만 보면 먹음직스러워 보이진 않지만 도쿄의 대표적인 음식이라는 점에서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시부야에서 긴 웨이팅 없이 현지 분위기 속에서 식사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식당 추천해요. 여긴 일본 전 지역에 있는 체인점이라 소개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번 도쿄 여행에서 너무 좋은 기억을 남기고 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신바시역 근처 지점으로 방문했는데 신바시 자체가 관광객보단 도쿄 직장인들이 훨씬 많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퇴근 후 동료들과 한잔하러 온 직장인 손님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관광지 술집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일본 직장인들의 회식 분위기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여기서 저희는 배가 불러서 가볍게 토마토랑 닭날개를 주문했는데 부담 없는 금액으로 원하는 메뉴를 조금씩 주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 술집의 재밌는 특징 중 하나가 요일별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저희가 방문했던 날에는 하이볼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이날 하이볼을 진짜 많이 마시고 왔던 것 같아요. 일본이 생각보다 술값이 비싼 곳이 많은데 여기선 음식 2종류와 생맥주 4잔, 하이볼 4잔을 마셨는데 3,600엔, 약 34,000원 밖에 안 나왔을 정도로 술값이 저렴하니까 만약 신바시에 숙소를 잡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가볍게 들러보기 좋은 술집이라 추천해요. 도쿄에는 저희가 소개해드린 곳들 말고도 꼭 가봐야 할 맛집이 너무 많기도 하고 맛집이라는 게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두 곳 정도는 맛집 선택하는데 분명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